그러니까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을 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김용민 의원이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직후에 보여준 모습도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드디어 해냈다는 듯이 한쪽 팔을 번쩍 들면서 웃고 있는 이 모습인데요. 경찰의 부실 수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공개 비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구자랑 변호사님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옥이나 가세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아주 박아서 댓글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기도 했거든요. 굉장히 거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이 법 개정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우려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무턱대고 지지하는 분들은 다행히도 아직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피해자 입장이든 가해자 입장이든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은 이런 얘기 못합니다. 검찰 폐지 강하게 주장하셨던 장경태 의원도 민주당에 계시다가 성범죄 사건으로 탈당하실 때 경찰 수사 못 믿겠다, 검찰 수사 다시 받고 싶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논리 모순을 범하면서도 자기가 당사자가 되면 또 한 번 수사 받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를 법원의 판결도 그 신뢰성이 높은데도 1, 2, 3심을 하는데 수사는 경찰로 쪼그라뜨려가지고 한 번에 끝낸다라는 게 가능한 것인가. 통제를 하고 싶었으면 검찰에 대해서 통제하는 수단을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것이었는데 검찰을 도려내버린다라고 하면은 경찰은 사실상 옛날에 일제시대 순사나 중국의 공안처럼 돼버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태까지 이 사법 피해자가 그런 거에 의해서 내가 지금 겪었기 때문에 너무 잘한다라고 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그분이 내가 경찰 수사에 대해서 못 믿겠어가지고 내 돈 들여가지고 피해자로서 고통스러운데도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가지고 내 의견을 다시 관철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었다라는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봐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요새 법률신문, 법조인들끼리 보는 신문에 아예 그런 기사가 날 정도예요. 검사가 지휘를 하는 게 잘라져서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 이게 사법의 민영화라고까지, 수사의 민영화라고까지 변호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군요. 저는 경찰분들을 폄하하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3일 연속 입회를 했었는데 경찰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이렇게 돼서 우리도 힘들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맞아요. 그 얘기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소하겠다라고 검사가 미리 의견 교환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 책임하에 이 부분을 하세요라고 하면은 감명했대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사기간은 늘어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느라고 해서 보냈는데 검사 입장에서 이거 양쪽 다 뭐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핑퐁으로 왔다 갔다만 하고 근데 뭐 서영교 의원은 뭐 핑퐁이 방지되고 피해자에 너무 좋아요 막 이러시는데 진짜 실무 한 번도 안 해보셨고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하고 한 번 얘기라도 해보셨으면 이런 얘기 안 하시겠다. 지금 민생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울부짖는데 노무현 대통령 소환해가지고 뭐 강성파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땔감으로 사용하시는 건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하신다. 노무현 대통령도 너무 이용한다. 그리고 지금 영미법계처럼 되어간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상 미국에서는 민생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대해서 수사권 주어지는 거 맞는데 금융범죄, 부패범죄 이런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검사하고 경찰이 TF처럼 처음부터 수사를 같이 하는 방식이 되고 그리고 검사는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은 대배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한 20명 가까이 되는 배심원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증인 소환권이랑 영장 발부권을 활용해가지고 사실상 거기서 또 수사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 절차도 없잖아요. 마치 무슨 뭐 미국 수도꼭지 박으면 우리나라도 미국물 나옵니다. 뭐 이런 식인데 갖고 오려면 다 갖고 오셔야죠. 부분 짜집기 해가지고 갖고 온 다음에 무슨 뭐 개혁이고 뭐 오른손 번쩍 드시고 이러는데 그 동안에 피해자들은 피눈물 흘립니다. 네, 그러니까 신효섭 의원님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빠지는 거고 검찰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고 로펌 같은 경우에는 경찰 출신들 영입하기에 그저 바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간에 경찰이 수사의 정권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의 과거에 검찰이 갖고 있던 기소 권한 그러니까 이걸 또 재판에 넘기느냐 마느냐 뭐 사실상의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유무죄 판단이나 다름없잖아요. 피해자
수사에 대한 그 권한을 이제 경찰이 가지니까 당연히 로펌 입장에서는 경찰이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그러니까요. 경찰 정관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지금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 저도 이제 뭐 좀 공부를 해봤어요. 기사도 읽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피해자들이 지금 이 법에 새로운 형사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피해자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졌더라고요. 첫 번째는 도대체 수사기관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우선 피해자가 정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경찰도 있죠, 중수청도 있죠, 공수처도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부터 우선 헷갈리잖아요. 그 다음에 억울할 경우에 구제수단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예. 뭐 공소청에 가서 검사 면담 요구권이 있고 자료 제출권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법을 모르는 분들이 이거 제대로 활용이나 할 수 그러니까요.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고 또 이의제기 없을 경우에 공소청 검사가 사실 확인권, 뭐 면담권 이런 걸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다 보면은 결국 공소청 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내가 어차피 이거 기소도 안 하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저기 구 변호사님도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도 경찰이 지금 사건 건수가 처리해야 될 건수가 밀려 있어가지고 지금 언제 이거를 끝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버리면은 결국 공소청 검사와 그다음에 경찰들 간의 핑퐁이 아주 뭐 눈에 불 보듯 뻔하다 이런 네,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정말 난감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